그 꼰대 얘기에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가부장적인 세대가 이제 끝났다. 아버지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휴가인데 왔어. 나 어색하잖아. 왜 왔어? 봤더니 밥을 안 주니까. 정이 항상 궁금했던 가족 제도나 가부장제 쪽으로 이제 얘기를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아, 네네. 어떨까요? 그 꼰대 얘기에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적인 세대 마지막 세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서 그 강력한 가부장적인 세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 저희부터는 이제 좀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근데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IMF.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IMF 때 한번 직격탄을 맞아서 어머니가 이제 생계정선에 뛰어들지 않고 계시다가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가 돈을 벌기 시작하시고 아버지는 그건 좀 굉장히 바뀌잖아요. 힘들었죠. 이렇게. 예, 근데 바뀌었죠. 물론 생활 방식을 뭐 아버지가 뭐 밥을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아, 네, 나중에 하시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한 5, 6년 후부터는 하시더라고요. 안 할 수 없어요. 네, 안 할 수 없죠. 저희 아버지도 언젠가부터 마늘을 까거나 뭐 반찬이 없어도 마늘 못 하거나 뭐 이렇게. 근데 뭐 저희 집 워낙에 뭐 어려웠어서 뭐 IMF 전후로 상관없었어요. 워낙에 없어가지고. 근데 IMF는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 구조를 크게 한번 뒤흔들었던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가족들하고 친하지 않아. 친하지 않고 엄마랑만 친한데 엄마랑도 맨날 싸워. 맞아요. 맨날 싸우니까 그 자식들하고는 뭐 거의 이제 소통에 뭔가 단서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렇죠. 지내셨는데 그분들이 유일하게 본인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난 집에 돈을 벌어다 주고 난 그렇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야 라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그게 98년도에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집에 분명히 갓난애가 있는데 집에 가기 싫어하는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양반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 분명히 일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 나 이 경기를 다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가족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얘기할 사람이 없고. 맞아. 젊을 때는 선택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늙어서는 집에 가면 외로우니까 말 걸는 사람도 외롭고 없고. 맞아. 소외감을 받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휴가인데 밥 먹으러 오는 상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 되게 많았는데? 아니 휴가인데 왔어. 나 어색하잖아. 왜 왔어? 봤더니 밥을 안 주니까.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이라는 회사는 세 끼를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침부터 나와 일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휴가인데 한 번도 밥을 줘본 적이 없는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해보거나 아니면 뭐 나 휴가니까 어디 놀러 가든지 그게 아니고 애들은 교육 보내야 되니까 다 보내고 집에서 와이프랑 있으면 어색하니까 나와 있는 거지. 또 그런 분들도 기러기 아빠도 많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외롭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구성에 우리 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제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운해하실 분들이 한 3명 이상 되겠죠? 너, 나, 저기. 이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과거에는 어떠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지금도 유효한 제도인가, 남성과 여성, 양성 모두에게 이게 유익한 제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아버지들의 몰락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희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부성이라는 단어도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맞아요. 근데 이제 정이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 브레드 위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빵값, 그러니까 밥값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연봉 체계가 월급 체계가 다 남자 위주로 돼 있던 건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만 해도 지금 안 그렇지만 근데 요새도 그런 회사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커플이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가 나가게 돼 있었잖아요. 아, 그랬던 거 예전에 그런 거 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IMF 때 되자마자 바로 둘이 만약에 커플 돼 있으면 너 당연히 나가는 거지. 돼 있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가 있었고, 근데 또 IMF 풀려가지고 직장이 일자리가 늘어나자마자 바로 남성부터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굉장히 강력했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교환 가치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남자한테 거의 몰빵을 해준 거죠. 옛날처럼 우리 사람이 빨리 죽으면 괜찮아. 쉽게 얘기해서 퇴직하고 금방 죽으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연금 받기 전에 죽으면 돼. 근데 연금 받고 너무 오래 살아야 돼, 사람이. 갑자기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집안일도 할 줄 몰라. 뭐 살갑게 누굴 챙기질 못해.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성공하는 사람 말고 성공 못했으면은 서로 다 만나지도 않아. 예,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자기 개인으로서 친분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큼 유능하냐를 가지고 계속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가부장제에서 부성의 역할이 그렇게 외적인 성공 중심의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는 가부장제도 안에서의 어떤 이념 때문에 아버지들은 어떤 진정한 친구 관계도 맺기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꼭 옛날에 뭐 솔직히 말로 불알 친구를 찾는 이유가 본인은 어떠세요? 뭐 제가 직장생활에서 친구가 있었냐? 네. 저는 만들었죠. 근데 여성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만난 사람이 그냥 친해. 몇 동 몇 토 사람이랑 그냥 친해.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그 사람 뒷담화를 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요. 네. 그게 좀 이게 여성분들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도 뒷담화 까잖아요. 예, 저도 우리 뭐 같이 아는 사람들 뒷담화 까기도 하고. 근데 이제 뒷담화 얘기하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성품의 차이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애기 엄마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자꾸 이렇게 앞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거나 뭔가 뒷말이 돌아서 와이프가 상처를 받거나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을 색안경을 끼고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색안경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도 약간 제 생각에 이게 좋은 가정이야. 이게 가부장제들 포함해서 이게 정상 가정이야. 이 정도는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걸로 이게 기대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육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뒷말이 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영유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덕여가지고 빚쟁이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보내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게 다양하게 많은데 네, 맞아요. 계속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동창회나 그쵸, 동기 모임 그쵸. 같은 데 나가면 그 자리에 없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근데 이 친구 약간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는 있어. 것 같아. 약간 이게 다 좋은데 이 친구 약간 이런 게 아쉬워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근 돌려가기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젠더가 왜 필요하냐는 동일한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 내 가치대로 살면 되는 건데 무언가 금전적 혹은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맞지.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평수는 얼마큼 돼야 되지. 혹은 뭐 차는 뭐여야 되지. 애는 어디 보내야지. 혹은 내 옷은 뭘 입어야지. 뭐 이런 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 체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수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기 싫은 거인 거고 우리는. 그러네요. 네, 그런 거에 연결되는 거 같고 그거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 혹은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프로토타입이 그쵸. 아니죠. 뭐가 이상형? 모델. 그 사람이 이상형에 가까웠을 때 네네. 약간 시기와 질투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형태로 그렇죠. 드러나는 게 뒷담화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젠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줌마들이 그런다, 애기 엄마들이 그런다, 뭐 직장 누가 그런다라고 하는 건 여자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건 편견이다. 편견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정상 비정상 남는 거랑 똑같이 그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항상 정상에는 등수가 있어요. 평수, 재산 액수. 그러니까 이런 그 정량화되는 가치가 가장 폭력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마리티를 만든 거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이제 이거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거 없애버리면 그냥 개인의 어떤 가치만 다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판단 중지하고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축하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 못 갔으니까. 근데 내 길이 아니면 축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 빨리 박사학위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박사학위. 은근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사학위를 훅 던지는 거야. 따긴 따야 돼. 이러면 망하거든. 나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얽매여 있단 말이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뻘 없애고 뭔가 없애고 내가 탁 나왔을 때 내가 누구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내공이라 할 수도 있고 삶을 바라보는 형태 아니면 내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느낌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 부성, 가부장제가 그거를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하게 나를 네, 나라는 존재가 못하게 아버지 아니면 나는 강해야지 뭐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도는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자아를 네, 이렇게 짓누르면서 사회적인 자아를 더 씌운 그렇죠. 개념인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네. 또 어렵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네. 있어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너만 하려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천천히 비교합니다. 아직 멀었죠. 네,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압살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게 있고 네, 이념적으로 뭔가 압살되는 그렇죠. 아버지라는 게 있고 약간 이런 거네. 자기중에서 가장 지루한 게 그거잖아요. 엄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야. 아, 이건 개소리거든. 그렇지 않아. 어머니가 날 많이 때렸어. 네. 사랑의 매였죠. 그때는 그 매가 가능했었으니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안에서는 양성 모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억압이 누가 받는 애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공해 밀어주는 거랑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일 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힘들까? 꼰대 탈출. 그렇죠. 그거 알겠습니다. 꼰대 탈출 마리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셋. 꼰대 꼰대 탈출 탈출 마리티. 죄송합니다. 꼰대 탈출 마리티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